혹시 당신이 잘못된 것을 좇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걸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깨어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 한 걸음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걸음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한 걸음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함께 해줘요. 그러면 당신이 더 이상 삶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이유를 알려줄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가치 있는 건 모두 큰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버티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고. 이 사고방식은 너무 흔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죠. 모든 것을 쫓아요. 사랑, 성공, 인정. 마치 인생이 끝없는 마라톤인 것처럼. 하지만 잘못된 건 그 달리기 자체가 아니라 방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것도 자리 잡지 않고 아무것도 흐르지 않아요. 마치 끊임없이 역류 속에서 싸우는 듯한 기분. 그건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사실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신을 가까이 이끄는 노력과 멀어지게 하는 노력. 일어나지 않을 일에 억지로 에너지를 쓰는 건 반대 방향으로 열리는 문을 밀어보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모든 힘을 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약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 문이 당신의 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승리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때로 진정한 힘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데 있어요.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언제 끊임없는 싸움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만약 당신도 계속해서 뭔가를 좇는데도 늘 그것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봐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겪지만 거의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실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봐요. 인간 정신의 대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렇게 믿었어요. 삶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지능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는 그것을 공시성이라 불렀어요. 겉보기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치 정교하게 짜인 것처럼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건들 말이죠. 이 개념은 모든 걸 바꿔놓아요. 왜냐하면 융에 따르면 진짜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이라면 절박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건 정렬이에요. 보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오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미친 듯이 달릴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온전히 살아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어요. 힘껏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맞은편 강둑에 도달하려 애쓰지만 힘을 쓸수록 오히려 멀어져요. 그러다 결국 멈춰요. 팔을 놓아요. 몸을 흐름에 맡겨요.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돼요. 이 흐름이 사실은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겉보기엔 다 맞았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어긋나 있었죠. 거절을 받을 때마다 더더욱 노력했어요. 문제는 노력 부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지쳐서 멈추기로 했어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에 대한 존중으로요.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어요. 자연스럽고 가볍고 뜻밖의 기회. 제가 계속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그런 기회였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열쇠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은 모든 걸 좇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달리기 시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진짜 모든 걸 바꾸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세상은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해요. 당신이 내면에서 변하면 외부도 필연적으로 변해요. 마법처럼 갑자기 일어나진 않지만 진짜로 일어나요.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항상 강력하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예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전에 인정받고자 참고 견디던 환경에서 자연스레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운명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모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 더 이상 의미 없는 걸 놓을 용기, 그리고 보다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의 반영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살기 시작할 때, 가면 없이 어떤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살아갈 때 우주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진실된 것들을 당신에게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기회들이 가까워지고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던 관계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잘 맞는 새로운 인연들이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인생은 당신의 진실을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외부만 보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나요? 오늘날 세상에 나타난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마주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살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입니다. 침묵입니다. 지금은 아냐 라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렇다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지만 아직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내가 너무 수동적인 걸까?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멈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제의 시간입니다. 칼 융은 모든 변화의 과정은 하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으로의 여행, 그 하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환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땅 속에 씨앗이 있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새싹도 없고 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고 힘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길러졌습니다. 결과, 성취, 박수갈채. 하지만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그 사이, 그리고 그토록 바랐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존재로 변화하는 내면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간은 신성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봤기 때문이 아니라 느끼기 때문에 믿는 법을요. 그곳에서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는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은 계속 자신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사이. 만약 그렇다면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이 순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재는 준비입니다. 멈춤은 리허설입니다. 침묵은 하나의 문입니다. 당신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타이밍을 틀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주소를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주는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열려있고 진실해지기를. 만약 지금까지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비록 그것이 침묵의 형태일지라도 살아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랜 여정 끝에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낍니다. 모든 것이 좀 더 가볍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겁고 억지로 맞춰야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행동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올바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이 정렬되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겉보기엔 우연한 대화지만 당신이 필요로 했던 정확한 답을 줍니다. 기회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노력 없이 마치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확신이고 우주가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무언가가 잔잔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조급함이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점점 사물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됩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어긋난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전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듣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억지로 열지 않아도 스르르 열립니다. 이전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진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 모드가 아닌 존재 모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길을 다시 정돈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끌어옵니다. 우주는 당신의 조급함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진짜 당신과 일치할 때 바깥 세상은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마치 예정된 만남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정말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되기만 하면 마침내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증명하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며 인상 깊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빈틈을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아의 욕망은 연결이 아닌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리 겉보기에 아름다워도 결코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영혼은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점도 다릅니다.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진실한 것을 원합니다. 허영심이 아니라 의미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장과 진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당신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것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완벽해 보였던 것을 좇았지만 내면 깊숙이 공허함만 남았던 적이 있었나요? 자아가 이건 네가 꼭 필요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프로젝트, 목표를 억지로 밀어붙인 적이 있었지만 영혼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었던 적은요? 우주는 현명합니다. 당신이 말로만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발산하는 것, 당신의 존재에서 나오는 진동, 선택, 진실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자기 방어의 주파수에 머물고 있다면 그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관계만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다면 나타나는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은 자아로부터 나오지만 운명은 오직 영혼에 응답합니다. 영혼은 당신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자아는 당신을 편안한 상태에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영혼은 얕고 인공적이고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에 비해 너무 작은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리 데려가고자 합니다. 자아는 상처를 주더라도 익숙한 곳에 계속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려움에서, 본질에서, 결핍에서, 충만함에서, 외부의 소음에서, 내면의 침묵에서, 당신이 욕망과 부름 소명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신기루를 쫓게 될 것입니다.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며 고집하게 되고 열정을 목적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욕망은 자아가 누군가가 되고 싶어서 원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영원히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더 깊은 부름과 일치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이 진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마법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을 듣고 감정을 듣고 당신의 내면 시스템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말하고 영혼은 감각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그 긴장감,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피로감,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할 때마다 올라오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은 메시지입니다. 결함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라고 말했나요?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인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한계를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남을 편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엔 가장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가면을 벗는 것, 연기하는 것을 멈추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걸 멈추고 자신과 맞지 않는 역할에 끼어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수록 진짜 당신에게 속한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진짜로 속한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이 당신일 때만 찾아옵니다. 이상적인 버전이 아니라 정직한 버전으로요. 실수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여전히 만들어져가는 중인 그 진짜 모습으로요.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안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건 정말 나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워서 짊어진 기대감일 뿐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수축시키는가? 삶은 당신이 자동 모드로 사는 것을 멈출 때부터 비로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한다고 배운 것 대신 진짜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물론 그 길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볍고 일관되며 당신에게 좋은 길일 것입니다. 조금씩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맞는 것들은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맞는 사람들은 곁에 남습니다. 맞는 기회들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진동을 내지 않고 존재의 진동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내게 좋은 곳에 머무를 용기를 갖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에서는 떠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더라도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나만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본질과 일치하기 시작하면 본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진짜로 당신에게 속한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정 중에는 모든 것이 마침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쫓고 좌절하고 지치고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불꽃놀이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가볍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진짜인 것은 언제나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들과의 재회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일 때 일어납니다. 자신이 되어버린 존재의 평화를 느낄 때 일어납니다. 나는 한때 모두가 이게 맞는 길이라고 말하던 길에서 이미 발을 뺐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길은 명예도 있었고 안정도 있었고 보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고갈시켰습니다. 그곳에 하루하루 머무를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타인의 인정과 나 자신의 정신 건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선택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부터 진짜 나에게 맞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났고 기회들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쫓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 길 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실된 것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을 들여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작게 만들거나 숨기거나 맞추려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하길 요구합니다. 진짜 만남은 의심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설령 그 길이 도전적이고 예상 밖일지라도. 왜냐하면 그 만남은 의미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마치 당신과 그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에게 속한 것은 결코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열려 있고 존재해 있고 진실한 상태에 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재회는 무언가나 누군가와의 재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때 그 본질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알아보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짜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결코 조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진실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맞는 것처럼 보이던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더라도, 침묵을 견디는 것이더라도, 기다림과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더라도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에게 속한 것들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기억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길, 당신이 두려움 없이, 가면 없이, 방어 없이 그저 존재하길. 삶은 당신이 얼마나 억지로 밀어붙이는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이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는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놓아야 진짜 당신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재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삶을 더 깊이, 더 명확하게, 더 목적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포기하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